너는 돌 때 실을 잡았는데 명주실을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쓰던 걸 놓아서 이렇게 되었을까? 엄마가 다 늙어 나아서 오래 품지도 못하고 빨리 나았어. 한 달이라도 더 품었으면 사주가 바뀌어서 살았을까?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 몇 푼 벌어보겠다고 일하느라 마지막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없는 집에 너같이 예쁜 애를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가 지옥 갈게. 딸은 천국에 가. 안산 합동 분향소의 게시판에 어떤 어머니가 세월호 참사로 죽은 딸에게 쓴 편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 편지가 SNS상에 많이 회자되면서 정말 사람들의 가슴을 다시금 울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지옥 갈게, 너는 천국에 가라는 이 어머니의 말. 그런데 여기가 바로 그 지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억울하게 수학여행 간 자식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보낸 사람들이 이다지도 천대받는 이 사회가 바로 지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이네요. 그런데 이 지옥 속에서 살아가려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든 바꿔야 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의 시사돌직구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세월호 사건이죠. 저희는 이제 사건, 참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정말 인재를 넘어서 관제, 어떻게 보면 정말 막을 수 있었던 인명피해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데 대해서 저희는 이제 참사, 정말 세월호 사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뭐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뭐 사람들 또는 뭐 정치에 아주 관심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치에 별로 관심 없이 집에서 무난하게 살아가고 계시던 정말 평범한 분들까지 모두 분노하고 정말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드는 그러한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뭐 이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족의 문제, 나아가서는 바로 나의 안전의 문제고, 이 사회 계약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금 내고 착실하게 살면은 뭐 국가의 공권력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무난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사회 계약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정말 거리로 뛰쳐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바로 아이를 가진 어머님들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분노하고 거리로 나오신 두 분, 대표적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머님들이세요.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님이신데 전주영 어머님, 김미애 어머님 두 분 저희 스튜디오로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 다 30대 주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즐거운 수다로 이렇게 점철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는데, 주제가 주제다 보니 오늘 이제 차분한 분위기로 모셨는데, 그래도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국민TV 지하 카페, 국민카페에서 만나뵀는데, 이렇게 아기가 있는 어머님들이시다 보니까 저도 또 아이가 있고 하다 보니 금방 이렇게 공감도 형성되고 금방 이렇게 애기하면서 맞습니다. 막 고개 끄덕끄덕 이런 분위기가 참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에 나오신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말 뭐 집회나 시위에 이렇게 평소에 뭐 자주 참여하시던 분들도 아닌데 이 세월호를 계기로 해서 거리로 나오시게 되고 좀 목소리를 내시게 된 두 분이세요. 일단 전주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뭐 인터뷰도 그동안 몇 번 하셨지만 저희 국민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배동에서 만 20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전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미애 어머님. 네, 저는 국민TV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는 이제 돌쟁이고요. 12개월 된 남자애 키우고 있는 김미애입니다. 우리 김미애 씨는 네. 아기를 데리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TV 밖에 이제 네, 국민TV 네. 직원분들께서
이제 일일 베이비시터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예, 아기가 너무 얌전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저렇게 인형 갖고 얌전한 아기라면 둘째를 낳으면 안 되겠죠? 힘들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아기 키우고 너무 바쁘신데 저희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한테 말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세월호 참사를 보시고 정말 두 분 다 거리로 나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홍대, 네. 강남역부터 해서 네, 홍대 네. 집회까지를 이제 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고, 또 강남역에서 열렸던 네.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들이 이제 유모차를 끌고 또 이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이제 네, 퍼지면서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의 분노의 정도가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주영 씨께서 이제 강남역 집회를 이제 처음 기획하신 전주영 씨께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게 도저히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다 온라인상에서 지금 막 분노 댓글 뭐 달면서 화를 내고 막 슬퍼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걸로만 이렇게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하는 카페 3곳에 시위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위라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라고 던졌더니 제가 총대 맬게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저 참여할게요. 해주세요. 이런 게 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막 뭐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지면서 그 다음날 이제 경찰서에 간 거죠.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하고 그렇게 이제 일을 진행해서 강남역에서 시위를 하게 된 처음에는 거죠. 이제 집회가 허가제인 줄 알고 네. 약간 이제 두려운 마음을 품고 네, 경찰서 그쵸. 가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사실 시위하면 우리나라 지금 언론에서 지금 보여지는 게 막 물대포 쏘고 최루액 쏘고 막 그다음에 뭐 잡혀가고 뭐 이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를 한다고 하면 괜찮니? 해도 될까? 뭐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시위한다고 하면은 경찰서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사전에 뭐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집회 자유. 네, 집회 자유. 이런 거는 이미 생활하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경찰서에 가니까 저 집회 이거 하려고 왔어요. 뭐 신고하려고 뭐 이렇게 뭐 접수하러 왔어요. 하니까 안내를 해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신고제래요. 만 48시간 이전에 신고만 하면 할 수 관할 있는 거. 그 장소 시위할 장소 그 해당 관할 경찰서에 가서 만 48시간 전 그러니까 48시간 전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것을. 너무 쉬워요. 게다가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질서 유지인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뭐 100명을 하면 10명의 질서 유지인. 그러니까 10%. 근데 요것만 지금 뭐 같이 이제 좀 그 뭐 성함이랑 뭐 나이, 주소, 뭐 직업 요런 거 전화번호 요걸 써줄 질서 유지인이 필요한데 요것만 이분들의 어떤 이 정보만 있으면 함께 해주실 분이 있으면 신고하러 그냥 경찰서 가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셨는데 신고한 장소가 이제 강남역이었단 말이죠. 네. 강남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서초구 구민이다 보니까 집 가까운데. 집 가까운데 사실 방배경찰서로 가고 싶었는데 애기 데리고 네. 근데 그래도 가까운 데가 서초 경찰서더라고요. 그래서 정했어요. 그래서 강남역에서도 반대편도 아니고 딱 10번 출구가 서초구 관할이에요. 그래서 정한 데는 사실 큰 이유가 없이 그 사람들이 좀 많고 근데 인도가 좀 넓고 그렇죠. 강남역이 좀 강남대로 넓잖아요. 인도가 좀 네, 넓죠. 넓죠. 그리고 이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아이 엄마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 이거 생각하고 뭐 하다 보니까 강남역으로 좁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역으로 이제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 했잖아요. 이게 과연 될까? 좀 처음 지금 이제 집회나 시위를 참여하거나 주도하신 거는 이번이 처음이신 거죠, 전주영 씨는? 그럼요, 처음이죠. 그 전에는 해보신 적 없어서 약간 두려운 마음을 품고 경찰서에 가셨다가 이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신고가 됐다는 거를 이제 올리셨죠, 카페에. 네, 제가 이제 사실 이거 허가 받고 올게요, 막 이랬는데 네. 그래서 카페에다가 카페에다 이제 허가 가기 받고 전에 올게요. 강남역 뭐 이거 하는데 저 서초경찰서 지금 갑니다. 허가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렸더니 이제 사람들 허가 될 거예요, 당연히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이제 신고제라는 걸 알고 신고증 받고 너무 신이 나서 바로 이제 사진 올렸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신고증 저희 그래서 4월 30일 수요일 12시에 모여서 우리 시위 이거 이렇게 모여서 우리 목소리 좀 밖에서 내보아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은 이게 합법적인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도 나도 저 그럼 갑니다. 갈게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집회한다, 시위한다 이러면은 이제 또 그쵸. 애를 데리고 간다는 거에 대한 막연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절차가 쉽고 간단하고 별게 아니다. 그 진짜 네. 이게 할 수 있다는 게 증거로 보여지니까 어머니들이 그럼 나도 갈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4월 30일 저희 그 엄마라서 말할 수 있다 이 시위를 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래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경찰들이 쫙 깔려 있으면 어떡하나. 아이들이 막 경찰차 사실 우리 왜 경찰차들 막 벽으로 막 이렇게 세워놓고 경찰들 쫙 서 있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언론으로 많이 접하고. 그런데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혹시나 그게 위험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놀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만회하는 어떤 사태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는데 4월 30일 얘네들이 시위한 걸 보니까 엄마들이 그냥 유모차 끌고 산책하네, 피켓만 들고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사실 제 의도도 그거였어요. 시위 어려운 거 아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때 댓글들 남기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아동학대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유모차 끌고 왜 나오냐, 시위 자칫하다가 진짜 위험해질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 아이 데리고 유모차 태워서 산책 안 가시나요? 근데 우리 엄마들 모여서 그냥 산책하자. 강남역에서 모여서 산책하자. 대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피켓에 써서 산책하는 거 어떨까? 이런 의도였던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하니까 쉬운 건데 그런데 네. 이제 막연하게 언론이나 이런 데 보여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이미지라는 것이 항상 교통체증, 경찰 차벽 이런 거이기 때문에 막연히 이제 어렵게들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역에 4월 30일 날 12시에 따단 모셨단 말이죠. 네. 막상 가니까 저도 사실 정보관님이랑 계속 통화를 했었어요. 경찰 정보관. 네, 그쪽 담당분이 이제 그날 현장에 나오실 거라고. 그래서 그럼 경찰분도 나오시나요?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네. 근데 오신대요.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몇 분이나 오실까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시는데 그냥 간다고. 근데 막상 보니까 교통경찰을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교통경찰. 근데 강남역 도보 걷다 보면 이 골목 그 차도는 아니고 이렇게 건널목이라고 하기에 되게 애매한 이런 있죠. 그 블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블럭을 나눠주는 네네.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행진할 때 교통경찰 분이 그걸 이렇게 통제를 해주셔서 오히려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고 안전하게 행진을 진행할 수 있었죠. 안전하게. 네. 분위기는 어땠나요?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처음에 이제 100명으로 잡고 이제 집회 신고를 하셨는데. 아니요. 처음에는 20명. 20명. 네, 제가 4월 24일 날 처음 시위할까요? 라고 해서 제가 25일 날 경찰서에 갔는데 그때는 제가 20명으로 신고했어요. 소박해. 그러니까 엄마들 아이 포함해서 40명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딱 그 신고증을 올리고 나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하는데 결국 제가 월요일 날 48시간 전에 다시 신고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이때는 100명 제가 신고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증 딱 받고 100명까지 수정을 하고 나서 이때는 그냥 SNS든 탑카페든 어디든 그냥 다 퍼다 달라 주십사. 그때 되면 알아서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사람들 왔는데 어쩔 거야. 난 100명이라고 신고했어. 100명. 근데 이제 정보관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100명이라고 신고했고 다시 정정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200명이든 300명이든 이게 모이게 되면 사전에 연락만 달라. 늘어난다. 네, 늘어난다고. 그거는 근데 저희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교통 도로 혼잡하지 않게 통행 방해되지 않게 저희가 나름의 룰도 있었어요. 피켓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자극적으로 쓰게 되면 지나가다가 사람들 자극하거나 이렇게 아이 안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치적인 색은 좀 최대한 빼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또 말하려고 그랬었지? 피켓은 그러면 어머님들이 직접 써서 나오신 거예요? 네, 피켓은 직접 쓰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가지로 좀 줄여보면 어떨까라는 말을 하셨는데, 아니다. 이건 엄마들이 직접 하고 싶은 말들 다 좀. 5가지 문구로 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었다. 네, 그러면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우리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죠. 통일성이 있으니까. 통일성이 있으니까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무슨 어느 단체에서 하는 시위랑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이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막 답답하고 이랬던 것들을 그냥 오프라인에서 말해보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진심을 담아서 그냥 써서 가지고 오세요. 뭐 요렇게.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은 엄마라서 네. 말할 수 있다. 우리 강남역 네. 이제 시위 장면을 보면은 이게 피켓 내용이 글씨체도 그렇고 내용도 다 제각각이에요. 네, 제각각. 뭐 질책이 아닌 대책 원합니다. 네. 뭐 더 이상 방관은 노, 막 네, 이렇게 네, 쓰신 분도 네. 있고 또 뭐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피켓이 만들어지게 된 거군요. 네, 그냥 뭐 사실 뭐 저도 집회 처음 뭐 시위 같은 거 처음 주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아기가 울어서. 아이고, 지금 어떡하지? 밖에서 우리 네. 김미애 네, 어머님의 돌쟁이 아기가 울고 있어서. 아기가 약간 보채고 네. 있어요. 괜찮을까요? 어떡하죠? 일단 얘기하다가 네. 만약에 아기를 보셔야 되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네. 네. 지금 김미애 어머님 아기가 밖에서 이제 우리 직원분하고 같이 있는데 조금 귀엽게 울고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피켓 같은 경우에는 각자 그냥 알아서 저희 뭐 이렇게 써주세요 했고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100명이나 되는 인원들을 사실 제가 다 만나봤던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단체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어느 단체도 아니에요. 그냥 카페 세 군데 카페라서 또 한 곳에 다 모으기도 힘들었고. 근데 이분들을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의견을 듣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뭐 하나로 이렇게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모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좀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각자 써오세요. 포기하는 마음으로 알아서 그냥 대충의 어떤 룰만 지킨 거죠. 정치적인 구호는 빼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빼고 그냥 그냥 저희 그냥 침묵 시위입니다. 그럼 조용히 그냥 피켓만 들고 우리 걸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드레스 코드 그냥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네, 까만색 색깔 없는 옷으로. 까만색 색깔. 노란 리본은 이제 엄마들이 각자 이렇게 막 근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많이 만드셔가지고 막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감사하네요. 오히려 그렇게 어떤 단체에 의해서 주도되는 뭐 집회의 경우는 좀 메시지의 일관성이 딱 있고 좀 이렇게 일사불란한 면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좋기는 한데 이렇게 어머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신 이런 시위의 경우에는 이게 다양한 목소리,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써서 피켓으로 만들어서 나오신 게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이 굉장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위가 이제 엄마라서 말할 수 있다 카페가 이제 개설이 되고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미애 어머님, 이 릴레이 시위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 두 분이 이제 연결이 되신 거잖아요. 전주영 어머니하고 이제 김미애 어머님이 이걸 계기로 해서 알게 되셨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셔서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나요? 이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나서 이제 주영 씨가 그 시위를 하겠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게 됐는데 그 전까지도 두 분이 같은 카페 회원이세요? 네. 그 글 보고 나서 저도 이제 막연하게 시위니까 되게 무섭고 어떻게 해야지 겁이 나고 해서 그 선뜻 전에 나서 시위 해보신 적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럼 뭐 주도는 물론이고 뭐 참가를 해서 나가보신 적도 네, 뭐 없으시고? 나가봐야 촛불 집회 정도밖에 없어서 겁이 났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좀 그 주변에 공동육아 하는 엄마들이랑 같이 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해볼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엄마 중에 하나가 이제 강남 시위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끝나길 기다렸다가 오후 3시에 문자로 보냈죠. 분위기 어땠느냐 했더니 너무 평화적으로 잘 끝났다는 거여서 그래 그러면 됐다.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이 사실 저희 애기 첫 생일이었거든요. 돌. 네, 그래서 그래 돌맞이 이벤트로 경찰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애를 데리고 가서 경찰서에 저도 이제 신고를 하게 됐죠. 근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뭐 선뜻 참여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또 나름 5월 5일로 잡고 홍대에 되게 인원도 많이 좀 참여하길 바랬는데 반응이 없어서 가열차게 SNS에다 올렸죠. 이배주 쌤한테 멘션 좀 날려달라, 리트윗 좀 해달라 해서 거기에 올렸더니 이제 트위터로? 네, 5월 5일 이전에 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죠. 그렇구나. 역시 또 확산성 이 SNS에 그러셨구나.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 뭐 저는 이제 사진상으로 보니까 뭐 진짜 아기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고 뭐 가족 단위도 보이시고 또 좀 연세 있으신 분도 보이셔서 좀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역은 좀 젊은 어머니들 위주였다면 홍대는 좀 이렇게 연령대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분위기가? 그날 제가 시위 신고했던 날이 5월 5일이기도 했고 제가 그 5월 5일이 이번에 또 샌드위치여가지고 황금연휴였잖아요. 연휴, 네, 그래서 일부러 그날 잡은 이유도
좀 이게 단순히 엄마들한테 불씨가 확 커지긴 했지만 이게 단순히 우리 엄마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날 저희 했을 때 아빠, 엄마, 애기 데리고 온 분들은 뭐 당연히 너무 많았고 친정엄마랑 오신 분들 그다음에 자기 뭐 옆집 엄마 친구들 뭐 시아버지 이렇게 오시고 온 분들 시아버님.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님 우리 집회 한번 네. 나가요. 세월호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너무 좀 멋져요. 많이 다양한 연령대는 물론 이제 되게 좀 많이 와셨죠. 감사하게도. 굉장히 참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네네. 정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참 전에 두 분 모두 어떤 뭐 정치적인 집회나 뭐 의사 표현하는 이런 장에 참여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시란 네. 말이에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선량한 시민, 뭐 말하자면 네. 그런 그들이 원하는. 분들이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네, 정말 가만히 있는 선량한 네. 시민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이 세월호 국면을 보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전지영 씨가 글을 올려서 우리 집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시위라도 이제 시위라도 해야 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마음이 같이 네, 움직이셔서 활동하게 되신 건데 특히 어떤 부분 딱 이렇게 지금 세월호가 지금 20 며칠째 이렇게 아직도 많은 정말 실종자들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 지리하게 이어지면서 정부와 뭐 해경과 뭐 여러 가지 뭐 민간과 이런 문제들이 계속 매일매일 터져나오고 있단 말이죠. 뭐 학생들이 촬영했던 동영상도 거의 매일 나오고요. 정말 그럴 때마다 어떠냐면은 저희 방송에 이제 출연 주셨던 김남훈 님이 하신 말씀이 고통과 죄책감의 2호선 순환선. 그러니까 조금 괜찮을 것 같으면 뭐가 하나 터져가지고 또 이제 막 가슴이 무너지는 이런 게 20 며칠째 계속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세월호 사건의 어떤 면에서 정말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는지 우리 전주영 어머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16일 저녁에 가족여행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그날 들어왔어요, 저녁에. 네. 근데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 사고 싶었어요. 있던 날 한국 네, 그날 여행 갔다가 밤에 오신 거네. 한국에 네.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그래서 생중계를 못 봤죠, 거의. 네. 못 본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말도 안 되는 뉴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계속 터지는 뉴스를 보면서 매일같이 식탁에서 남편이랑 같이 울고 그다음 슬퍼하고 그러다가 동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천진난만하고 그냥 사실 저도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 아들, 내 조카 뭐 이렇게 갖고 사실 제 아이가 커서 저렇게 이렇게 막 장난치고 놀고 이럴 텐데 그런 애들이 그렇게 동영상을 찍고 지금 막 침몰하고 있어. 어떻게 뭐 누구야 사랑해.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런 걸 보면은 그 동영상이 계속 눈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이민이라도 갈 거 아닌 이상 여기서 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사실 시위를 한다고 해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간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거란 생각이 그건 크게 없어요. 뭐 갑자기 세상이 이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가 다 병들어 있는 상태죠. 뭐 한 군데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왜 병들어 있냐? 사람들이 무관심해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닐까? 그럼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하더라도 그래도 꿈틀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나중에 내 아이가 엄마 옛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 그때 뭐 했어?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희망적인 세상은 아니더라도 이런 시도는 해봤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맞아요. 아이들이 또 다 알아요. 지금 이제 두 분 아이들은 이제 뭐 20개월, 돌 뭐 이러니까 이제 너무 애기라서 아직은 모를 수도 있는데 유치원 뭐 어린이집 다니는 한 30살짜리들도 다 알더라고요. 애들이 물어봐요. 엄마 왜 언니 오빠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는 왜 그런 거야?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나오라고 해야지? 이러면서 애들이 물어보고, 뭐, 이게 원하는 거 그림으로 그려봐? 이러면은 배를 그려요. 엄마 배가 피곤해서 자고 싶었나 봐. 그런데 자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애들이 모든 뉴스나 이 분위기를 또 타요. 애들이 엄마 아빠가 괜히 뉴스 보고 울고 있으면 왜 그런가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동영상, 지금 전지영 씨가 이제 아이들이 찍어서 보낸 동영상 말씀하셨는데 그 동영상에서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배가 기울어가는 순간에도 거의 반 장난이에요. 어떡해, 우리 죽나봐. 뭐, 야, 살아서 만나자. 그런데 이 말 속에 장난기가
그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아이들이 어른들을 믿었던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이들 그래서 내 구명조끼 너 입어. 나는 저기서 또 가지고 오면 돼. 야 겁난다고 하니까 왜 걱정? 살 건데 우리 살 살까 건데 엄마 좀 있으면 만날 건데라고 아이들은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 가만히 있으라고 몇 번씩 방송을 해도 거기서 애들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은 판단을 해요. 나름대로. 야, 이거 영화 같은데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다 죽던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반장난 섞인 이 말 속에서 애들은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이 어른들과 이 시스템을 정말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정말 이게 죽음으로 답을 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아이들이 슬픔이 아니라 정말 그 나중에 보면 왜 그 학생증을 쥐고 있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발견됐잖아요, 시신으로. 그 이 아이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는 이게 장난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대로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학생증을 손에 쥐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막 눈물이 다시 나는데 이거는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믿었던 어른들이 이제는 정말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서 학생증을 손에 쥐었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김미애 어머님은 어떤 부분에서 그 세월호에 그 배가 침몰할 때 그 배 안에 있었던 아이들은 두말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좀 가슴이 가장 아팠던 거는 그 아이들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님 마음이 저는 더 오히려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쵸. 배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너무 많았는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떠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남아있는 엄마들과 아빠들의 그 죄책감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 아이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내 아이를 눈앞에서 보고도 구하지 못하는 그 엄마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겠고 그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참 지금 우리 김미애 어머님의 우리 돌쟁이 아기님께서 엄마를 찾고 계신 관계로 잠시 나갔다가 오시겠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들리세요? 이런 아기가 있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보고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정말 이 마음은 아이가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더 많이 느끼는 지점이 있으시겠고 또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길가에 고등학생들이 좀 이렇게 건들건들하게 걸어다니고 여고생들이 좀 치마 짧게 입고 다녀도 그것까지도 감사하다. 네. 저는 강남역에서 시위하면서 그 행진을 하면서요. 지나가는 고등학생, 그러니까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되게 보면서 제 마음이 울컥. 그렇죠. 네, 미안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학생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어머님들이 사실 시위에 참여하신 거는 이제 종종 있었던 일이죠. 사실 2008년에 우리 광우병 때도 어린 아기 아는 엄마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셔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시위를 주도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 언론을 상대하셨잖아요, 며칠 동안. 갑자기 정말 이제 육아에 몰두하고 계시다가 분기 탱천에서 일어나서 거리로 나갔더니 갑자기 막 방송국, 신문사, 이런 통신사에도 연락 오고 인터뷰도 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론이 이런 어머님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약간 비틀어 보는 느낌?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매체에서 이제 이게 저희 엄마라서 말할 수 있다가 지금 릴레이 시위로 전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들이 각자 주최를 이렇게 가서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시고 시위를 하시는데 이제 얼마 전에 해화동에서 릴레이 시위가 있었는데 이때 촬영을 오신 분이 계셨어요. 촬영을 하셔서 그날 뉴스에 방송이 나갔는데 저희 영상이 곳곳에서 추모 집회가 열린 건 맞죠? 근데 교통체증을 일으킨 건 전혀 아닌데. 인도에서 다 이렇게 행진하셨잖아요. 인도에서 저희 2열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너무 얌전하다. 그 룰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중 하나가 2열이었어요. 2열. 왜냐하면 사람들 가는 길 사실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열로 이렇게 얌전히 걷고 있거든요. 저희 그렇다면 구호 외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교통 혼잡.
유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그 타이틀에 저희 사진이 영상에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엄마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단체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취재 오시면 어디서 오셨어요? 참 묻지도 못했어요. 저희가 강남역에서는 명함도 다 못 받았고. 아 기자분들께. 네, 그냥 오셔서 막 취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이분들이랑 같이 시위를 잘 해야지라는 생각에 뭐 그냥 모르겠다 이러고 갔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데에서 이제 집회를 준비하시면서 시위하시면서 근데 사진을 그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가셔서 그렇게 쓰시면은 좀 다른 분들은 엄마들이 아기 데리고 유모차 끌고 나와가지고 교통체증 일으키는 이러면 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애나 봐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제일 하기 쉬운 말이죠. 이게 여자들이 네. 운전을 하다가 조금 실수를 해도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이러고. 네,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이제 전화를 해서 어쨌든 정정 멘트가 나갔어요. 네, 매체사에 제가 밤에 그걸 알아가지고 밤에 전화해서 새벽까지 통화를 한 후에 저 막 찾아가겠다고 그랬어요. 회사 건물로 찾아가겠다고. 나와라. 일단 책임자 나와라. 그래서 그 다음날 정정 보도가 이제 멘트가 나갔죠. 멘트 나갔는데 뭐 그렇게 나가면 뭐예요. 이미 한번 그렇죠. 나가버렸으면 이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그때 그분들이 또다시 그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참 그게 이제 기자분들이 글쎄요. 이게 의도를 갖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이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고 당연히 이제 뭐 해야 되는 그런 집회 시위 자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별로 할 말 없으면은 교통체증 유발 심각 이런 게 관성적으로 그냥 거기다 갖다 붙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시청이나 광화문 쪽에서 도로 점거하고 하는 시위에서 그런 걸 붙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말도 안 돼. 저희는 인도에서 정말 여기 2열로 걸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책임 담당자 분께서.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청이나 광화문에서 이거 하는 거 사진 많잖아요. 촬영하는 그렇죠. 거. 근데 왜 굳이 왜 엄마들을 집회. 근데 이제 집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 또 특히 우리 20개월짜리 아기가 있으시잖아요. 네. 예. 아기와 같이 나간다고 했을 때 뭐 남편분 또는 이제 가족분들 반응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남편은 저를 어쨌든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훌륭한 분이시라. 뭔가 이게 그게 말씀에 뭔가 접대용 멘트? 남편분 지금 듣고 계신가요? 우리 전주영 어머님 남편분 안녕하세요. 네. 듣고 계십니까? 네. 저희 남편은 그래도 저의 의견을 되게 존중을 많이 해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의의에 대해서 다 이제 이해하시고. 제가 남편도 함께 화를 내고 슬퍼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여보 이 시위라도 나가면 어떨까? 나 밖에서 목소리 좀 내고 싶어. 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그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라도 좋으니까 난 하고 싶은데 하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네, 남편이 뭐 말리진 않았어요. 그냥 잘하고 와. 조심해서 잘하고 와. 괜찮을 거야. 잘할 수 있어. 그러셨구나. 이렇게. 그 어머님들끼리 이제 모이잖아요. 네. 뭐 이제 동네에 애기 키우는 어머님들끼리 이제 뭐 오다 가다 만나서 뭐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모이면은 거의 세월호 얘기 많이 하시죠? 아니요. 안 하세요? 동네 애기 엄마들이랑 그렇게 자주 모일 시간이 그러세요? 없을 뿐더러 이게 저는 아직 저희 지금 뭐 돌쟁이 20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뭘 만나서 어디 움직이고 이러고 수다 떠는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애 잡으러 뛰어다니느라 너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야기를 오히려 동네 엄마들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지금 거의 이제 한 달이 돼가니까 어느 정도 좀 피로를 느끼고 얘기하면 슬퍼지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이슈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잘 안 하게 돼요. 슬픈 건 슬픈데 이게 자기 심리를 방어하는 기제가 작동되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좀 피하고 싶은 거. 약간 이 문제가 중요하고 슬픈 거 아는데 좀 이렇게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거. 그쵸. 그런 게 사람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라고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분명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 방송에 최초로 우리 최연소 게스트 우리 김미애 어머님의 아들, 돌쟁이 아들 지난 5월 초에
돌을 맞은 우리 후군께서 들어왔습니다. 후야 안녕. 안녕하세요. 오, 완전나 들으셨죠? 예, 아우, 이렇게 말을 잘해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정말 어린 아기를 데리고 스튜디오에 또 집회에 직접 참여하시는 어머니들, 정말, 우리 또 댓글 보니까, 네. 댓글에 사진이 청취자 나왔네요. 실시간 댓글에 네. 지금 막 사진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방송 지금 이제 실시간 댓글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몇 개만 우리 읽고 넘어갈까요? 네. 그 아이들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물잡이님께서는 정치적이란 말에 굳이 신경 쓸 필요 있나요? 나라가 망가진 큰 이유가 정치가들 때문인데 그런 놈들에게 따질 때 정치적인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도 이게 지금 이 세월호 집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또 보수 언론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질타하신 것 같고요. 나무의 뿌리님은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공릉동 아줌마께서는 각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오곡 정희님께서는요 여기 출연하신 어머님들께 여쭤보시는 바가 혹시 겁나시진 않던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김미애 어머님. 네. 엄청 겁났죠. 처음에 엄청 겁났죠. 네. 저는 정말 시위하면 사주차 오고 경찰도 둘러싸이고 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고마워. 이게 방법의 문제지 엄마들이 이제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시위라는 것도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카페도 만들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마워. 네,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겁났는데 하고 보니까 이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깨방정님께서는 아가님께도 발언 기회를 주셈. 우리 아가님? 말해볼까? 오, 들으셨죠? 우리 또 방송의 분위기를 이렇게 또 만들어주는 우리 아기님입니다. 참, 얘기하면 할수록 이렇게 뭔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참 이 문제는 아직도 이 세월호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고, 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것이 남은 실종자들이 모두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세월호로 입은 우리의 정말 정신적인 상처들도 있고 정말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나아갈지 참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시위 지금도 계속 이제 릴레이 시위로 이어지고 있죠. 네. 제가 그 4월 30일 이후에 이제 홍대까지 진행을 도와드렸어요. 그 이후에 엄마들이 이제 세월호 참사 이 문제는 이제 실종자분들이 다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근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엄마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논하고 그리고 행동을 직접 하자라는 의미에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네, 엄마라서 말할 수 있다. 카페. 네.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후기 같이 공유하시고 이제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네. 또 그러면 또 이제 지역마다 자발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지역마다 지금 이어지고 있고 제가 사실 저희한테 다 연락을 안 하시더라도 그 뉴스나 이런 뭐 매체 사실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런 데서 보시고 각자 이제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보고 여기 찾아왔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머니들이나 뭐 다른 뭐 꼭 아이 엄마가 아니더라도 이제 세월호 문제 때문에 정말 거리로 나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막연하게 정보가 너무 없어요. 어떻게 집회 신청은 어떻게 하고 뭐 절차가 어떻게 되고 이게 막연하게 지금 이제 김미애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겁나고 어려운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 별거 아니에요, 정말. 네. 그러면 간단하게 그렇게 집회 시위를 막연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좋다. 이렇게 팁을 주신다면. 그러면 일단 어디 장소 이런 걸 정해야 돼요. 장소를 정하고 그럼 해당 그 경찰서가 어디냐, 관할 경찰서 어디냐. 그 장소에 집회 장소에 관할 경찰서가 어디냐. 예,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셔서 이제 그 서류들이 있어요. 집회 신고 서류. 신고 서류 작성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질서 유지인이 필요해요. 이제 질서 유지인의 어떤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50명이라고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5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0% 질서 유지인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만 뭐 성함, 나이,
그다음에 직업, 주소, 연락처 요거 확보하신 후에 가셔서 이제 신청하시면 돼요. 만 48시간 그러니까 48시간 전에. 집회를 하기로 한 시간 48시간 전에까지.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뭐 조금 더 뭐 빨리 가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실수를 했던 건 제가 4월 24일 날 처음 시위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25일 날 신고를 했는데 28일쯤 48시간 전이 되니까 100명이 20명으로 신고를 했던 게 100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하러 가야 돼요. 경찰서에 직접. 너무 많이 인원이 이제 차이가 나게 네, 되면. 차이가 나면은 다시 신고를 하러 가야 되니까 한 48시간 전에 그쯤에 언저리쯤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돼요. 너무 일찍은 하지 말고. 네, 경찰서는 또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경찰서는 24시간이에요. 그렇네. 네. 요거 되게 중요한 게 아기 재우고 가셔도 되고. 네. 재워놓고 밤에 남편한테 맡겨놓고 이때 가도 되고. 네. 사실 그거 말고는 어려운 게 더 없어요. 신고하고 그 다음엔 합법적인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집회와 시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린 돌쟁이 아기를 데리고 다니시는 어머님들도 다 유모차 끌고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말고 정말 이렇게 작은 인원이라도 지역에서 같이 이 부분에 공감하고 정말 우리가 나서서 한번 우리 목소리를 내보자 하시는 분들 같이 이제 의기투합하셔도 되고 또 엄마라서 말할 수 있다 카페에 가셔서 가입도 하시고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그래요. 이렇게 울분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이제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은 거의 이제 집안에서 많이 생활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아기 재워놓고 인터넷 보면은 속이 터지는 거죠. 네, 속이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엄마들이 말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연락을 막 받는데 엄마들이 마음이 울컥하고 움직이는 엄마들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뭐 단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애 키우는 엄마가 시위 집회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왔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시작하고 또 2차로 이어지고 그게 3차, 4차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니까 엄마들이 우리도 좀 해보자. 우리도 이제 밖에서 말을 해보자. 온라인상에서 아무리 댓글 쓰고 슬퍼하고 이래봤자 바뀌는 게 없으니까 우리 목소리를 이제 밖에서 내보자라는 이런 것들이 어머님들한테 좀 많은 울림이 된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우리 당대에서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끝이 난다.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쵸. 우리는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기 때문에 더 크게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죽어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 크게 느끼는 건데 그래서 진짜 이 나라에서 애 키우기 너무 힘들다. 진짜 이민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김미애 어머님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 진짜 처음으로 이민 생각 해봤었는데요. 남편하고 시댁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제가 신랑님한테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풀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겠느냐. 이민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일단 내린 결론은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 이렇게 도망만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내 아이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이 변하면 언젠가는 세상이 변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후자 쪽으로 마음을 먹었죠. 이럴 때마다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씩 차근차근 변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움직임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시위나 카페에서 활동을 하는 것도. 네. 참 그렇죠. 또 이민도 아무나 못 가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민 가려면 사실 여기 한국을 바꾸는 것보다 이민 가는 게 더 힘들지도 몰라요. 잠깐 알아봤는데 그 이민 소리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럼 이민 가는 뭐가 있어야 돼? 알아보니까 이 나라를 바꾸는 게 정말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더 쉬울 정도로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게 정부의 사고가 이 세월호 사고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모든 이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로 이제 응축해서 터져버린 사건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건 사실 사고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대응들을 보면은 정말 이게 나라 맞나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허술하고 미비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 이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세월호 이 참사를 대하는 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태도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하실 만한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정치가 이렇게
어떻게 정치색을 어떻게 안 띠고 정치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엄마라서 말할 수 있다가 계속 길게 가기 위해서는 저희는 어떤 정치색을 띠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저는 그 사고 당시에 대통령이 내려가서 뭐 이렇게 잘 안 되면 뭐 누군가를 책임을 지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그렇죠.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뭐 이렇게 책임져야 책임져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책임을 안 질 수 있도록 뭔가 돈 다 갖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돈이잖아요. 뭐 갖다 사람들 구하려면은 뭐 장비 끌어다 비용이 뭐 들죠. 이 비용을 누가 책임질 거냐. 사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거라고요. 어디다 돈을 갖다 써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에 책임은 누가 질 건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계속 이 배는 가라앉고 이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사람 구하는데 초점을 두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써라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 책임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사실 이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한마디만 해줬으면 뭐 나머지 어떤 문제들은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몇 명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참, 우리, 댓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 몇 개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 목소리 귀여워요.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사태가 처음에서 끝까지 너무 완벽해요. 일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가 너무나 썩었다는 게 드러난다. 또 레이몬님께서는 너무나 멋진 엄마들의 모습에 감탄 응원합니다. 후에 출연에 엄청 긴장하고 있는 1인입니다. 또 후에 출연을 또 이렇게 언급해 주셨네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또 이제 닮음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정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밥이고 돈입니다.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추럴 팔레트님 오셨네요. 자랑스럽습니다용 하시면서 우리 전주영 씨가 인터뷰했던 기사 캡처해서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벨라님께서는요. 6년 전 그때 생각나네요. 6년 전이면 2008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당시 4살이던 우리 딸 유모차 끌고 촛불 들었어요. 그 애기가 벌써 10살이고 동생도 있네요. 촛불도 열심히, 가정도 열심히. 네, 이렇게 많은 오늘 방송 반응 굉장히 많아요. 정치인분들 출연하셨을 때보다 이렇게 진솔하게 어머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이런 방송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있으세요. 우리 후가 또 계속해서 출연 의사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어요. 아이고, 후야, 그거 물지 마.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이제 정리하는 뜻에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만 살다 죽고 그냥 끝나요. 세상이면 뭐 어떻게 되든지. 맞아요. 네, 우리는 이미 많이 당해봐서. 그런데 정말 우리 내 새끼들. 진짜 저 세월호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 운명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저희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다면 5년 뒤, 10년 뒤 누구의 일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머님들이 움직이신 건데 정말 이런 세월호와 같은 비극, 세월호를 떠나서 정말 이 사회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응축돼서 터져버리는 이러한 불합리,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사회가 정말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다 공감하고 계신데 어떤 나라, 우리 후를 어떤 나라에서 키우고 싶으신지 우리 김미애 어머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가진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선 안전하고 내 이웃을 믿을 수 있는 나라에서 키우길 모두 다 원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에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거는 정치와 생활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정말 이번 세월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그건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귀를 열고 입을 열고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끝없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전주영 어머님께서는 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요. 두 분 오늘 제가 뭐 더 할 말이 있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려면 사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좀 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실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페를 열었고 엄마들이 이 기회에 변해서 우리 아이들을 엄마가 지키는 건 어떨까 싶어요. 가서 저 진짜 요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구에 누가 있나, 정치인 누가 나왔나, 그리고 정책, 이 사람들이 공약을 뭘 하나, 이런 것부터 서로 진짜 뭐
뭐 적어서 보든 뭘 하든 이런 거 좀 나눠보는 거 어떨까요? 좋은 말씀이세요. 네. 예, 당면은 또 우리 선거가 있잖아요. 육사 네. 지방선거. 정말 그냥 관성적으로 찍지 뭐 말고. 하던 사람이니까 네. 찍고 뭐 내가 찍던 당이니까 찍고 이러지 말고 어머님들 뭐 우리 가족분들이 다 좀 진짜 관심을 갖고 우리 공약을 동네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이 돈을 이거를 공약을 했는데 무슨 돈으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따져보는. 대해서 한번 따져보시라. 음. 요거 전 부탁드리고 싶어요. 또 이게 딱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렴이 이제 지방선거로 딱 되네요. 예, 정말 이 세월호로 타오른 이런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 정말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그냥 한번 타오르고 너무 슬퍼, 너무 마음 아파 이러면서 사그라들지 말고 정말 선거,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두 분 어머님들 나와주셨는데 우리 일부 순서 너무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전주영 어머님, 김미애 어머님 그리고 우리 김미애 어머님의 우리 돌쟁이 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네. 좋은 시간, 의미 깊은 시간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